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비한 주식사전의 이루입니다. 오늘도 종목 분석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영상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지난번 앵두콩님, 나그네님, KM멜로님의 후원에 이어 추가로 미유님, 페이소님, 꿈공장님께서 각각 3만원씩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3만원 이상 후원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주식 입문용 용어 사전과 작전 세력이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고 그리고 호가상으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용을 담은 자료와 캔들로 주가의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가 감사의 마음으로 3만원 이상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후원해주신 이메일 주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절대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제가 신비한 주식사전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출판할 예정입니다. 그 책을 출판하는데 비용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신비한 주식사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신비한 주식사전을 진심으로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비한 주식사전 채널의 정보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하단에 후원하기 버튼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여해 주시면 되시고요. 3만원 이상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매매 기법 자료를 감사의 마음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기법 자료는 제가 이런 식으로 전부 만들어 놨습니다. 금일 여러분들과 알아볼 종목 바로 화성산업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분께서 제 영상을 시청하시고 화성산업 종목 분석을 요청하셔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 좀 근심 걱정이 많은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내용의 종목이 있다면 영상 하단에 댓글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댓글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나 궁금하신 종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혹여나 궁금하신 사항이 없더라도 응원 댓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리딩방 가입 유도를 위한 전화번호 수집을 일체히 하지 않고 있으며 주식 강의와 정보 전달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영상 제작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리딩방 가입 유도를 위한 영상에 2차 피해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산업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목이었죠. 이 당시 만원대에 머물렀던 주가가 34,350원 고점까지 형성을 했는데요. 그 당시 주가가 상승한 이유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형제의 난으로 인해 주가가 급등과 급락, 급등과 급락,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였었죠. 그 당시에 이윤석 창업주의 장남 이인중 명예회장과 차남 이용중 회장의 형제의 난으로 이렇게 주가가 급등과 급락을 발생했는데 이용중 회장이 차남이 회장이에요. 차남이 장남이 회장으로 알고 있는데 차남이 회장입니다. 이 차남이 화성개발에 보유한 지분 9.27% 주식수로 환산하면 112만 주를 동진건설에 매각을 합니다. 동진건설은 기존 12만 주의 지분을 더해서 화성산업의 지분을 총 10.23%의 지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동진건설은 이용중 회장이 지배하는 화성개발 등이 60%의 지분을 보유하며 동진건설을 통한 간접 지분권을 확보하게 된 셈이죠. 그로 인해서 장남 이인중 명예회장이 이용중 회장 등의 화성개발 이사진과 자회사인 동진건설 이사진을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게 되면서 이런 내용이 중간중간에 나오면서 급등과 급락이 발생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발단으로 회장 재선임의 의결이 발동하며 지분 싸움으로 인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서로 간에 자금을 써서 이만큼의 주가의 흐름을 보였던 거죠. 게다가 지금 현재 두 번째 포인트로 그 이후에 마무리가 되면서 주가가 빠졌음에도 주가가 이렇게 빠졌죠. 그런데 여기서 윗꼬리를 달면서 기사거리가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7월 7일 26%까지 상승을 했어요. 이날 어떤 내용이 나왔냐?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관련해서 총 사업비 규모가 기존 대비 배로 증가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로 인해 주가가 급등을 보였는데요. 화성산업은 대구 신공항 후보지 인근에 13만 평에 달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985년 설립된 아파트 도급 순위 44위의 중견기업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시공능력 1위와 2위를 다투는 건설사로 단순하게 토지를 보유한 내용뿐만 아니라 이 통합 신공항 수주가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슈몰이로 인해서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과연 지금 진입을 해야 될지 아니면 좀 관망을 해야 될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 종목을 분석하도록 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주기 설정을 통해서 세력의 의도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주기 설정. 이거는 머릿속에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기 설정은 최소 몇 가지? 세 가지 이상을 봐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의미는 각각 다른데 월봉, 주봉, 일봉 보듯이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명분이라는 겁니다. 명분을 통해서 이 명분이 무엇이냐? 바로 누누이 말씀드리죠. 뭐다?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다. 우리 주식은 우리 주가가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할 때 여러분들이 찾는 게 주로 뭐다? 바로 재료를 찾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재료가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차트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주가가 상승하는 시점에서 재료가 노출이 되고 게다가 다시 차트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러니까 이 재료가 상승 시점에 나오는 재료가 있고 게다가 이 도입 부분에 한번 물량 테스트를 위한 나오는 재료가 있어요. 그리고 재료가 나오지 않는 종목들도 있죠. 재료가 안 나올 때는 주가가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할 때 여러분들 뭘 찾죠? 마찬가지로 재료 찾아. 이거 왜 올랐어? 왜 떨어졌어? 차트로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차트로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 명분이 뭐냐? 바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명분이라는 거예요. 돈은 먼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 사람들은 이 돈이 들어온 흔적,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재료로만 판단을 하니까 단순하게 소문에 사서 소문에 파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샀을 때는 결국 주가가 떨어지고 내가 팔 때는 주가가 오르네. 그게 그 이유예요. 그 두 번째가 바로 추세를 보는 건데 추세를 봐서 내가 올라가고 있을 시점인지 떨어지고 있는 시점인지 파악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식의 매수의 포지션을 취할지를 보고 마지막으로 세력의 의도 및 해석이죠. 그리고 그 의도를 파악해서 타점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내가 이 종목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보시면 주기는 저는 1봉, 30분봉, 10분봉을 볼게요. 자, 지금 이 캔들 이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영망치형 캔들입니다. 몸통의 2배 이상이 길죠. 이 영망치형 캔들을 가지고 주가의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발생이 될지를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하락 시점에 바닥의 횡보가 모두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캔들이 떴어요. 이 캔들이 떴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바닥을 멈추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멈추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횡보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인 시점에서 영망치형 캔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테스트 물량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는 높지만 무엇이 문제냐? 기간적인 문제가 발생돼요. 여기서 샀다고 하면 내가 장기간에 이 횡보의 끝을 달리면서 나중에 크게 먹느냐 이 차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안정적이긴 하지만 기회비용이 많이 소요가 된다. 그리고 횡보 시점에서 뜨는 횡보의 끝 시점에서 뜨는 거는 상승의 의미를 큰 탄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횡보 구간에서의 영망치형 캔들은 장점이 기간을 단축하고 플러스 수익은 극대화로 간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영망치형이 상승 중에 뜬다면 그거는 매물대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바로 던져야 된다는 의미예요. 이 캔들의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자면 1차적으로는 돈이 들어온 흔적 얼마 들어왔죠? 300억이 들어왔습니다. 300억. 300억이라면은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윗꼬리가 달렸다는 건 제가 분명히 테스트 물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30분봉과 10분봉을 쪼갤 텐데요. 거래량이 전 지금 30분과 10분봉 전혀 안 봤습니다. 아직. 거래량이 이 바닥권에서 상승을 했을 때 급등이 나온 시점에서 거래량은 밑에서 크게 터지고 그 다음 서서히 줄어들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 바닥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약하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량이 치솟는다? 그거는 100% 테스트 물량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30분 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분 봉. 7월 7일 이날 맞죠? 보세요. 이 주가가 뛰어오를 때 거래량 현저히 없죠.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바닥권의 거래량에 비해 현저히 많습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 역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줄어들어요. 그쵸? 이런 경우, 게다가 이런 경우에는 지금 거의 십자형 캔들과 비석형 캔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 이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30분 봉에서도 이 정도라는 건 개인들의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급등을 할 때 그때 개인들이 따라붙게 됩니다. 세력은 적은 금액을 써서 주가를 10% 정도 급등시키고 그때 단타를 하려는 개미들이나 이런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주가가 막 올려요. 그때부터는 세력은 돈을 안 쓰고 물량이 떨어지지 않게끔 호가 작업을 해요. 밑에다 받쳐놓는다는 거죠. 떨어지는 물량만 받게 되면서 계속 서서히 올라갈 때 그때 여기 물량에서 개인들의 매물대가 맞고 떨어질 겁니다. 이 개인들의 매물대라는 건 뭐다? 악성 대기 매물이 떨어질 때 같이 이만큼 떨어졌을 때 여기서부터 못 뚫겠구나 해서 세력이 본인들이 받아준 물량 그래도 수익권이잖아요. 쭉 빼버립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밑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럼 10분봉 보더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보세요. 10분봉에서 그 당시 주가 상승할 때 거래량 현저히 없어요. 게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량이 터지면 주가가 밑으로 급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 보세요. 여기서 급등을 하면서 밑으로 빠져나가죠. 그리고 십자형 캔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바닥권에서는 무조건 거래량이 장대가 크게 나오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량이 적어야 된다고요. 반대로 고점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야 돼요. 바닥에서는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야 된다고, 줄어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는 테스트 물량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는 않다. 기타 10분봉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관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좀 관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제가 세력의 입장에서 평단가를 계산하자면 일전에 남겨둔 물량까지 계산을 했을 때 17,000원에서 18,000원 사이에 평단가를 형성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의 입장에선 지금 여기서 지금 약간의 손실을 보고 있겠지만 지금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왜냐? 물량이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채 5%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 주가가 밑으로 빠졌을 때 주식수를 많이 보유하거나 아니면 이곳에서 다시 한번 매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여러분들은 지금 앞으로 지켜보셔야 될 가격 이 18,000원과 17,000원 사이의 가격을 유심히 지켜보시고 만약 이 17,000원 선을 크게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횡보를 한다. 그러시면 이 주가가 18,000원을 돌파하고 눌림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고 만약 17,0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될 경우엔 그때는 바닥권을 지켜보신 후에 추후에 매수를 하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신비한 주식사전의 이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